받을 피해가 어느 정도라고 뭐 예측이 나온 게 있나요? 한 17만 대, 8만 대 정도가 올해 이게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전기차 분야의 반도체는 뭐 공급 부족 현상은 없는 건가요? 지금 뭐 좀 심각합니다. 그쪽도. 오늘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단 자동차 산업이 네. 사실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좀 옮겨가고 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전망이 불투명하고 안 좋을 걸로 예상했었는데요. 네. 지금 전기차라는 분야가 튀어나오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약간 혁신하는 자동차 회사들은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전반적인 그 자동차 산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뭐 세계 자동차 수요가 2018년부터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2년 연속을 감소했고, 그래서 2020년에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뭐 20년에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 이 국제 자동차 제조업자 협회라고 이제 오이카 쪽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한 14%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승용차하고 상용차로 이제 나눠서 보면은 승용차는 한 16% 정도 감소를 했고, 그리고 그 상용차는 한 8.7% 감소를 했습니다. 뭐 물량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그 세계 자동차 수요는 한 7,797만 대. 네. 여기에서 이제 승용차가 5,360만 대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상용차는 한 2,437만 대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용차 수요가 좀 그 승용차 수요보다는 그 감소폭은 좀 낮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 우리가 자동차 하면은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 반도체가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안보적인 차원에서 네. 예, 뭐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로 이 반도체 부족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 전망, 그러니까 자동차의 수요 전망과 이제 전기전자 분야의 수요 전망을 저희들도 전망을 그동안에 오래 했지만 네. 참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자동차 수요가 한 20% 이상 감소할 걸로 생각을 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4%밖에 이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한 6% 정도의 차이인데 이 물량이 500만 대가 넘습니다. 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내연기관에서 평균 반도체가 내연기관에 한 200개 정도 들어가는데 500만 대 이상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또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소위 우리가 통신까지 더한 ICT 쪽이죠. 이쪽은 오히려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이제 기기 같은 경우 뭐 컴퓨터, 그다음 이런 뭐 랩탑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공급선을 포트폴리오를 짤 적에 이게 자동차는 한 20% 이상 줄이고 이 전자 쪽으로 많이 이제 보내자 했는데 오히려 이제 전자 쪽은 굉장히 큰 폭으로 또 늘어났고 자동차는 생각했던 것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공급 부족에 직면을 했는데 항상 뭐 기업이라는 거는 그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으로 가기 때문에 수익성을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자 쪽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자동차 반도체 수요가 상당폭 지금 그 감소를 했는데 공급에 이제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진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수익성이 낮은데 네. 삼성전자 이번에 이제 백악관 컨퍼런스 회의에 참여했을 때 미국의 그 요구에 만약 부응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낮은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이거는 악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근데 이게 파운드리 반도체 분야인가요? 이게 주로 차량용 반도체도 아직까지는 메모리 쪽도 있고 일부 비메모리 쪽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투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네. 뭐 국내에서도 뭐 꼭 미국뿐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벌써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이제 대책 회의를 했는데 우리 그 반도체 업체들 나와서 얘기는 뭐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다. 대신 지금의 내연기관 쪽은 너무 수익성이 낮으니까 이쪽은 이미 또 경쟁사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비례차 쪽에 반도체 쪽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수익성에 따라서 그리고 경쟁 구도를 봐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국내 기업들이 좀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아닌 네네. 그 이제 나중에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쪽으로 가는 자율주행차 이쪽이 이제 반도체 쪽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연기관이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 내연기관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도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되게 심각한 것처럼 뉴스가 자주 나오니까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지장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좀 조용해가지고. 이제 1분기까지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급 차질에 따라서 생산 물량이 한 130만 대 정도 이제 줄어들었죠. 그런데 우리는 소위 뭐 현대기아차입니다. 그리고 외국계가 좀 있는데 외국계는 약간 차질을 빚고 있죠 지금.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1분기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 초에 소위 중국산 와이어 하네스 문제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일본의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그 재고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 넉넉하게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1분기는 무사히 이제 재고 때문에 넘어간 거죠. 그런데 지금 뭐 기업이라는 게 뭐 몇 달치 재고를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분기에 재고가 소진이 되고 이번에 이제 2분기에 들어서는 지금 뭐 이미 울산 공장이나 아산 공장,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중단이 들어갔는데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네네. 이것이 정말 생산이 중단될 정도로 심각할 이게 전체적으로 몇 %가 부족한 걸로 나오나요? 지금 그 1분기가 한 뭐 130만 대 차질을 빚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뭐 일부 지금 그 조금 그 성급한 그 전망기관에서 뭐 600억 달러까지 봤는데 그렇게 전 세계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는데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계산을 최근에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한 400억 달러 정도. 전 세계 예, 전 세계적으로 1분기 한 40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미국 내 올해 생산 차질을 한 128만 대 정도 봅니다. 그런데 이번 그 1분기에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본 생산, 전체 그러니까 130만 대 중에서 미국 기업들이 한 39% 영향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물량을 가지고 올해를 좀 전망을 한다면은 한 올해 1분기는 이제 130만 대지만 뭐 2분기부터 준비들을 하고 있고 약간 설비를 늘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330만 대 정도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1분기까지는 괜찮았잖아요. 네네. 그럼 2분기서부터는 생산 중단, 그러니까 받을 피해가 어느 정도라고 뭐 예측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우리 뭐 자동차 지금 그 생산 물량이 상당히 뭐 작년에 한 350만 대 수준까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외국계하고 현대기아차로 좀 나눠봐야 되는데 외국계 뭐 생산 물량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한국 GM은 이미 뭐 생산 차질을 빚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전체 그 아까 330만 대 물량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국내 생산이 전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도 이제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작년 같은 기준으로 볼 적에 전 세계 생산이 한 뭐 거의 7,800만 대인데 우리가 한 350만 대. 그렇다면은 한 5% 차이 차지하거든요. 그럼 뭐 330만 대 전체가 만약에 차질을 빚는다면은 한 17만 대, 8만 대 정도가 올해 이게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결국 이제 그 매출이 감소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가에서도 이제 더 퍼센티지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는 이제 악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내연기관차의 문제이고 우리 전기차와 관련된 전기차는 사실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기차 분야의 반도체는 뭐 공급 부족 현상은 없는 건가요? 지금 뭐 좀 심각합니다. 그쪽도. 왜냐하면 이쪽도요? 중국은 이미 환경 규제를 강화했고 EU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환경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뭐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성장 시장은 중국이고 또 EU 시장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뭐 국내 완성차 업체를 보면 EU 시장에서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CO2 배출 규제를 충족시키려면은 결국에 전기차를 투입해야 되는데 전기차는 지금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작년을 놓고 보면은 작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내연기관 수요는 예측을 좀 잘못했지만 전기차 수요도 좀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00만 대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들 봤는데 작년에 전기차는 오히려 뭐 19년 대비해서 4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324만 대가 팔렸고 그 올해 같은 경우를 지금 전망을 해보더라도 저희도 처음에 전망을 할 때 한 460만 대 정도로 봤는데 지금 1분기 통계를 중국 같은 하고 유럽을 보면은 중국에서 올해 1분기에 전기차가 한 54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그리고 EU도 1, 2월 달에 상당히 큰 폭으로 팔려서 500만 대가 넘어갈 걸로 지금 봅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수익성은 물론 내연기관에서 창출이 되지만 환경 규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벌금도 회피하려면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거의 전기차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충족시키려고 그러는데 결국 여기는 2배의 반도체 이상이 들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이 내연기관용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와 네네.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 종류가 같은 것도 겹치는 것도 많나요? 예, 있지만 이제 점차 전기차로 가고 자율차로 갈수록 이게 이제 약간의 그 비메모리 쪽도 이제 많이 그 차지를 하는 그런 비중들이 보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일단 뭐 저희가 알기로는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벌어진 건 말씀하셨듯이 어떤 예측에서 수요 예측에서 좀 차질이 빚어졌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오스틴 공장 뭐 폭설이라든가 무슨 화재라든가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빚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이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올 1년은 지속이 될 거다. 물론 이제 약간씩 아까 1분기가 130만 대 차질을 빚었지만 약간씩 낮아지겠지만 올 1분기에 그 약간 올 1년 동안 이제 생산 차질을 빚고 이게 이제 신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해결이 없습니다. 해결 방안은 결과적으로 증설 투자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시간이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 뭐 일부에서는 내년까지도 약간의 뭐 완화는 되겠지만 생산 체질 문제는 이제 간헐적으로 내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17만 대, 18만 대면 우리나라 기아, 현대기아 차가 1년에 지금 생산하는 차량 대수가 어떻게 되나요? 뭐 거의 국내에서는 한 300만 대 약간 넘습니다. 300만 대에서 17만, 18만 대면은 외국계에도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네. 뭐 하여튼 한 60% 된다고 봐야 될까요? 뭐 벌써 올 그 울산 공장하고 아산 공장만 하더라도 1만 대가 훨씬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매출 감소, 악재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에 맞게 어떤 조직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축소가 그러니까 고정비가 이게 조정이 된다 그러면 버티지만 그러니까 좀 적자가 줄어들겠지만 네. 그 상태로 간다면 적자폭 그러니까 손해 보는 그 비율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벌써 뭐 반도체 가격이 세계 시장에서 평균 한 20%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또 상승했으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수요가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원가 압박은 약간 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수익 창출하기가 좀 어려운데 계속 또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런 쪽에서는 더 좀 그 수익성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수입해서 뭐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약간의 이제 우리가 뭐 생산 물량에서는 그동안의 메모리 생산 물량에서는 세계 2위라고 그러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거의 뭐 98%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 뭐 몇 년 사이에 지금 가장 세계적 경제에서 나타나는 게 잘 아시다시피 보호무역주의하고 기술보호무역주의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 자국 이익 우선주의입니다. 네. 자동차 생산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는 뭐 우리하고 좀 프랑스 정도입니다. 미국도 지금 생산하고 있고 일본 생산하고 있고 중국 물론이고 이제 독일도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하고 네덜란드 쪽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만약에 이제 공급 물량의 차질을 빚는다면 누가 생각해도 외국의 정부들은 자국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하라. 그렇죠. 이런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 쪽도 지금 정부하고 기업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간 유리한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98%나 수입을 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거의 뭐 말씀하신 외국에서 다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입장도 비슷할 거잖아요. 전부 수입해다 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국 내에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반도체 밸류체인을 만들자. 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이 나오는 게 이제 이 얘기군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며칠 전에 백악관 뭐 거기서 화상회의도 했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 평가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는데 미국이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1987년이죠. 그때는 지금 미중 마찰이 아닙니다. 미일 마찰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그때 반도체 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데 일본이 이제 강력히 도전을 하니까 이러다가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니까 미국 정부가 그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은 뭐 19개 기업들을 모아놨지만 그때는 14개 산학년이었습니다. 미국 내 산학년을 모아서 자 우리가 텍사스에다가 비밀 연구소를 차리고 그때 그 연구소 주변은 군인들이 경계를 섰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한 그리고 그때 미국이 투입한 돈이 5억 달러입니다. 아니 전략적으로 안보 87년에 5억 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었죠. 네.
그래서 개발한 게 비메모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소위 비메모리 산업이 그때부터 그리고 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일본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갈 길을 잃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또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이익을 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냥 그때 미국에서 네. 어떤 수입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누르면서 한국이 네. 그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런 우리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좀 봤던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미국의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잖아요. 네. 물론 뭐 메모리 쪽이긴 하지만 네. 이런 분야도 뭔가 누를 가능성이 있나요? 국가의 이익하고 이제 기업의 이익으로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이제 미국 정부로서는 자국 내 이제 지금 뭐 반도체뿐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의 이러한 공급망에 있어서 약간의 빈틈이 있으면 그것을 다 메꾸는 그러한 전략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내에도 반도체 생산 기지가 크지만 그 상대적으로 또 과거보다는 많이 지금 좀 약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빨리 하거나 아니면 투자의 규모를 늘리거나 이런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도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이미 들어가려고 그랬고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뭐 크게 그렇게 뭐 그 손해 볼 일은 없죠. 물론 그렇죠. 아까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수익성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딜레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우리 정부는 솔직히 우리 국내에다가 투자를 해줬으면 이게 상당히 좋은데 또 미국 정부에 저런 요청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약간의 또 정부 간의 조율도 필요할 걸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87년도에 미일 네. 반도체 분쟁과는 좀 다른 상황인 거군요.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미국에다 공장을 져주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새로 뭔가 자기네 자국 기업을 만들 필요도 없이 네. 자국 내에서 생산 기지만 만들어지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일자리도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일석이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미국에다 그렇게 지을 때 중국에서 또 미중 분쟁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중국에서도 야 우리도 더 투자해 이렇게 했을 때가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렇죠. 이제 시장은 뭐 자동차 시장이라는 건 중국이 제일 크니까 반도체 네. 수요도 앞으로 굉장히 계속 늘어나는데 뭐 이미 또 우리 뭐 전자업체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양쪽에 낀 우리가 넛크래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기업 혼자서 풀어갈 일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그 정부 기업과 보조를 맞춰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메모리에 한정된 거고 네. 비메모리. 근데 앞으로 자율주행이 전기차가 이게 확산될수록 이 비메모리 쪽이 전체적인 물량은 물론 메모리가 큽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비메모리를 이제 개발해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은 있는 거죠. 하긴 전체적으로 뭐 하나가 부족하면 다 스톱되는 거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인텔이 미국에서 그 뭐 몇백억 네. 달러 투자해서 자기네가 이제 비메모리 쪽 사업을 하겠다. 파운드리 사업한다고 공표한 거죠. 네, 그렇죠. 또 인텔은 뭐 자기네들도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렇게 지원해 줬을 때 삼성전자나 이 외국계 기업들, 반도체 기업에는 악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거는 뭐 그렇게 꼭 악재로 볼 게 아니라 왜냐하면 미국에 투자로 들어갈 때는 미국은 그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법인세 10년 뭐 면제는 당연한 거고 뭐 예를 들어 교육 훈련하는데 훈련 센터도 만들어줄 수 있고 뭐 필요하면 R&D 자금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한국에서도 이제 이 어떤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경쟁적 관계에 있으니까 네.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좋은 어떤 혜택들을 만들어 놔야 기업들이 국내에 좀 더 머무르거나 확장을 하거나 이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보니까 뭐 이미 반도체 협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 반도체 업체들이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좀 환경을 조성해 달라.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왜 미국에서 안보 문제로 다룰 정도로 심각한지가 이해가 좀 됐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압박하는 게 꼭 그렇게 뭐 악재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때 소위 무역확장법 232조가 동원됐고 그때 이제 국가안보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일각에서 국내에서는 야 무슨 자동차가 국가안보랑 이게 연계가 되느냐 그랬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산업화를 우리는 보면 보통 한 중화학공업이라는 게 1970년대 이후거든요. 네. 근데 우리 2차 세계대전 때를 보면요. 미국에서 전투기가 한 5만 대 이상 생산을 했는데 상당수를 빅3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했습니다. 전시체제, 그러니까 이 자동차라는 거는 굉장히 유연한 산업입니다. 최근에도 보면 우리가 여기 가림막이 있는데 지금 빅3 이 가림막하고 또 우리 마스크라고 그러죠. 공장에서 쓰는
그러한 마스크를 만들어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자동차 회사가 없으면 전투기 생산, 이게 만약에 필요시에는 전투기 생산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안보 산업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